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몇몇 사람들이 동네 커뮤니티 센터 한쪽에 조용히 모여듭니다. 모두 예순을 훌쩍 넘긴 분들이지만 각자 다양한 사연과 함께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란 바로 퇴직 후의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은퇴 후의 자유라니 듣기만 해도 즐겁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애매한 공허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가함을 누리게 됐지만 그만큼 이제 뭘 하지? 라는 막막함이 뒤따르기도 하지요. 어떤 분들은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실감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함께 자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달 전부터 퇴직 후에도 잘 살아보자며 작은 모임을 시작했고 이제 서로의 변화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덜 답답하지 않을까 하고 모였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서로 공감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려 합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갓 예순을 넘긴 김 씨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꿈 같은 자유였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점차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급한 일이 없으니 생각보다 많이 외롭고 무료하더군요.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가족들은 각자 바쁜데 문득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얼굴이 캥해 보이고 자세도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체중도 늘어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더라고요.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시작한 게 집 근처 공원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갔더니 2주 만에 10분이 20분이 되고 어느덧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원을 돌며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맑아지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어느 날은 조금 더 해볼까 하는 생각에 동네 수영장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물에 뜨는 것조차 버겁지만 물속에서 부력을 느끼며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걸음부터 시작된 운동이 김 씨에게는 나는 아직 뭔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박 씨 63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경험을 꺼냅니다. 의사에게 가벼운 운동이든 스트레칭이든 꾸준히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초급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거죠. 솔직히 첫날은 수업을 앞두고 너무 걱정이 돼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너무 어설프게 보일까 봐요.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자 강사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숙여지면 그게 곧 발전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박 씨를 움직였고 그때부터 조금씩만 더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고 해요. 몇 달 뒤에는 몸이 눈에 띄게 유연해졌고 자신 역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운동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몸이 한 걸음씩 나아지는 걸 느끼니까 마음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박 씨는 여전히 완벽한 포즈를 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유연함이 주는 성취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65세인 이 씨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대 시절 사진 찍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결혼과 육아, 직장 생활에 치여 어느 순간 카메라를 내려놓았다고 해요.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필름 카메라를 우연히 발견한 순간 예전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카메라를 손에 들었을 때 20대 시절 새벽 등산을 하며 일출을 찍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 씨는 바로 카메라를 정비하고 필름을 구해 새벽 풍경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시대엔 스마트폰이 대세라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아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지고 노하우를 나누며 소통이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분들이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이니까 저도 즐거웠어요. 게다가 매일 아침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재미가 제 일상을 꽉 채워주더군요. 이 씨는 주 2회에서 3회는 반드시 사진을 찍으러 나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컴퓨터로 간단히 보정도 해보고 때론 SNS에 올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재미도 아주 좋다고 하는군요. 68세 오 씨는 자영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경험을 쌓았는데 은퇴 후에는 이 노하우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역복지관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곳에 멘토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청년들이 생각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배우려 들더랍니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주면 고맙다며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느꼈어요. 오 씨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웃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실감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70세인 정 씨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는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성격도 내성적인 편이라고 해요. 은퇴 후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점점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젊을 때야 회사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갈 곳도 없고 뭘 하기도 겁이 났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니어 여행 모임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봤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갑내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함께 근교 산행도 하고 전통시장도 구경하면서 어느새 자신을 둘러싼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갔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모임 나가는 날 집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나갔는데 다들 나 같은 고민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웃고 걷다 보니 내가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고 깨달았어요. 정 씨는 이제 여행 모임에 꾸준히 나가며 낯을 가리는 습관도 많이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 달 사이에 겪은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60 이후에도 충분히 삶은 계속되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죠. 김 씨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10분 산책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군요. 무엇인가? 바꾸려는 마음과 작게나마 실천하는 용기, 그게 참 중요하구나 하고 깨달았죠. 박 씨는 김 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요가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조금씩 변화를 추구해도 늦지 않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 씨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취미를 되살려보면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온다고 강조하고 오 씨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 경험과 지혜가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 씨 역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보면 의외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모두가 순탄한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사람 모두 재정적인 걱정이나 건강 문제, 느닷없는 외로움 같은 걸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박 씨는 연금이 생각보다 적고 자녀들에게 의지하기도 미안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이 씨도 필름 카메라 취미가 돈이 좀 들지만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할인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 씨는 봉사나 멘토링이 주는 즐거움이 크지만 아무래도 수익은 생기지 않아 고민이라고도 해요. 조금이라도 강연이나 소규모 워크숍을 열면 그걸로 생활비 일부를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정 씨는 재정보다는 심리적인 문제 즉 막막한 공허감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임이나 여행을 통해 오늘은 뭘 할까 계획이 생기니 훨씬 나아졌다고 말하지요. 사실 은퇴 직후 몇 달은 그동안 직장생활하며 쉴 틈 없던 것을 보상받듯 지내지만 곧 마음 한편에 공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 동료나 업무로 정해진 내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 것이죠. 박 씨는 최근 명상에 관심이 생겨 저녁에 10분씩 호흡을 가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집중한다고 합니다. 분명 거창한 건 아닌데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져요. 내 감정이 앞서가기 전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김 씨도 지역 상담센터를 찾아가 볼까 고민 중이라고 해요. 딱히 우울증이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은퇴 후 삶에 대한 노하우나 심리 지원 같은 걸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상담도 많이 보편화되었다고 하니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오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예전에 상담이나 치료는 심각한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마음을 돌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문을 좀 열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들 5사람은 60 이후의 삶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 씨는 재능 기부, 소규모 강의 등으로 자신의 지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김 씨는 수영을 좀 더 배워서 초보자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꿈꿉니다. 이 씨는 사진 찍는 스킬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디지털 시대에 필름 카메라를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가 요가도 간단한 동작 정도는 이 씨의 사진 모임과 콜라보로 해볼까요?
하며 장난스럽게 제안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협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모습이 참 활기찹니다. 이날 모임은 곧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주로 만나자고 약속하며 5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 씨가 이번에는 함께 당일치기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등산은 힘들 수도 있으니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 가서 김 씨는 수영장 있으면 알려주고 이 씨는 사진 찍고 박 씨는 요가 스트레칭 좀 보여주고 오 씨는 우리가 먹을 점심 레스토랑 예약을 맡아주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웃으면서 좋아요, 좋아요 라고 하니까 한 달 전만 해도 막막해하던 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이들 5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해 하시거나 60 이후 내 몸도 마음도 예전만 못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면 작은 한 걸음이 의외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들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10분 산책 같은 작은 운동 시작. 한때 좋아했으나 내려놓았던 취미 되살리기. 내가 가진 경험이나 재능,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 동호회나 봉사, 여행 모임 등 새로운 인연 만들기.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다면 상담이나 명상으로 스스로 돌보기.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 상황도 조금씩 정리해두기. 이 모든 조합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면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기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금 이 5사람이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활짝 웃는 얼굴로 모임을 마무리하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면 은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삶을 설계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움직임을 시도해보세요.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정말 작은 한 발자국이 전부였는데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 주변의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아옵니다. 오늘은 산책을 해볼까요? 아니면 책장 한 구석에 묵혀둔 취미 도구를 꺼내볼까요?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해 모임이라도 하나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60 이후의 인생은 또 다른 모험으로 반짝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상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반짝이는 5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도 이처럼 활력 넘치고 풍요롭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